오늘 문득 장롱 깊숙한 곳에서 곰팡이 냄새나는 옛날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로자 재형저축.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잊고 지냈던 내 젊은 날의 배고픔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군요. 젊었을 때 그래요. 나는 참 돈이 없었습니다. 아니, 돈이 없었다기보다는 쓸 줄을 몰랐습니다. 친구놈들이 야, 월급날인데 대포 한잔 해야지 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도 나는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습니다. 내가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그 뻔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실 속이 쓰린 게 아니라 술값 나갈 지갑이 쓰려서 그랬습니다. 친구들은 나보고 소금쟁이, 자린고비라 놀려댔지요. 그때는 그 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별명이 내 훈장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 세상은 더 무서운 정글이더군요. 새빵살이 서름을 면해보겠다고 내 집 마련이라는 그 꿈 하나를 목숨줄처럼 잡았습니다. 아내가 시장에서 콩나물값 50원을 깎으려 신랑이 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담배 한 갑 싸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버스비 아끼려고 두 정거장, 세 정거장을 걸어다니며 구두 뒤축이 달아지는 걸 보며 한숨 쉬던 시절이었습니다. 참 째째하게 살았습니다. 비 오는 날 아내가 여보, 우리 부침개나 부쳐 먹을까? 하면 밀가루는 땅 파서 나오나? 하고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고는 뒤돌아 남몰래 가슴을 찼지요. 그까짓 부침개가 뭐라고. 그 고소한 기름 냄새 한번 풍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생채기를 냈을까. 그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숨을 참고 입고 싶은 옷, 먹고 싶은 것 다 참아내면 훗날에는 떵떵거리고 살 줄 알았습니다. 재형저축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늘어날 때마다 내 청춘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통장을 들여다보니 거기엔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참지 말았어야 할 내 젊은 날의 욕망들과 아내에게 해주지 못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화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째째하게 아끼느라 놓쳐버린 그 수많은 한 잔의 술과 한 끼의 외식이 늙은 지금에 와서야 사무치게 그리운 건 왜일까요? 청춘이 가난과의 전쟁이었다면 중년은 자식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숨 좀 돌리나 싶었더니 아이들이 쑥쑥 큽니다. 대학 등록금 고지서는 어찌 그리 꼬박꼬박 날아오는지 마치 빚쟁이 독촉장 같았습니다. 내 허리띠는 이미 구멍을 뚫다 못해 너덜너덜해졌는데 자식놈들 기죽는 꼴은 죽기보다 싫더군요. 아빠, 이번에 학비가 좀 올랐어요. 머리 극적이며 말하는 아들놈 앞에서 나는 태연한 척 큰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라. 아빠가 누구냐? 다 준비해놨다. 그리고는 그날 밤 소주 한 병을 깡으로 들이켰습니다. 내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돌아보니 나는 온데간데없고 웬 힘없는 노인 하나가 거울 앞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이제 좀 쉬어볼까, 이제 나를 위해 좀 써볼까 했더니 이번엔 몸뚱어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요즘 내 무릎 속에는 쥐새끼 한 마리가 삽니다. 아주 고약한 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낫다가도 일어나려고만 하면 이놈이 찍찍 소리를 내며 무릎뼈를 갉아댑니다.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계단을 만나면 에베레스트 산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 쌀가마니를 번쩍번쩍 들던 내 다리가 이제는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버거워 후들거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입안은 공사판입니다. 오징어 씹던 강철 같은 치아는 다 어디 가고 잇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임플란트? 좋다는 거 누가 모릅니까? 치과 가서 견적 한번 받아보고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차 한 대 값이 입안에 들어간다니 기가 막혀서 원. 의사는 어르신, 이거 하셔야 고기 씹습니다 하는데 나는 속으로 계산기만 두드립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주 학원비가 몇 달치인데, 이 돈이면 우리 할멈 보약이 몇 채인데, 결국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옵니다. 한두 개라면 몰라도 전체를 다 갈아엎으려니 엄두가 안 납니다.
집에 와서 물에 밥 말아 젓갈 하나 얹어 먹으며 생각합니다. 평생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겨를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 씹을 이빨이 없구나. 야속하다 야속해. 세월이라는 놈은 주고 뺏는 법이 없이 그냥 다 뺏어만 가는 날강도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멀어집니다. 아니 흐려집니다. 아침마다 배달되는 신문을 펼치는 게 이제는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읽는 맛에 살았는데 이제는 활자들이 까만 개미떼처럼 뭉개져서 도망을 다닙니다. 안경을 씁니다. 그래도 안 보입니다. 돋보기를 찾습니다. 여보, 내 돋보기 어디 갔어? 하고 온 집안을 뒤지는데 아내가 혀를 차며 가리킵니다. 당신 이마 위에 있잖아요. 허허. 거울을 보니 이마에 돋보기를 걸쳐놓고 온 방을 헤매고 다녔더군요. 이게 웃을 일입니까? 울 일입니까? 걸으면 숨이 차오르고 조금만 달리면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앉으면 허리가 쑤시고 누우면 천장이 빙글 돕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침대인가? 아니면 내가 들어갈 관인가? 차라리 마음이라도 같이 늙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아직도 18살 까까머리 고등학생이 살고 있습니다. 첫사랑 그녀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좋은 풍경을 보면 당장이라도 배낭 메고 떠나고 싶습니다.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 속에는 주름진 노인이 서 있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 형벌입니다. 마음과 몸의 속도가 맞지 않으니 매일매일이 부대끼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나이는 숫자가 아니라 내 발목에 채워진 모래주머니입니다. 마음만 청춘이면 뭐합니까? 남들이 보면 주책이고 내가 보면 미친 거지. 아직 청춘이다라고 외치고 싶지만 내 목소리는 가래 끓는 소리로 흩어지고 맙니다. 견디다 버티다다. 이러다 더 이상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는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어찌해야 할까요? 정신은 말똥말똥한데 똥오줌을 못 가리게 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그 두려움이 밤마다 내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자식 자랑하기 바쁩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기업 다녀. 우리 아들은 이번에 과장 달았어. 저도 그랬습니다. 며느리가 좋은 직장 다닌다는 게 내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스러운 며느리 덕분에 내 노년이 골병으로 물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벌이하는 아들 내외 대신 손주 녀석들을 봐줍니다. 황혼 육아라더군요. 말이 좋아 육아지. 이건 전쟁입니다. 오랜만에 손주 녀석들이 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 반갑기는 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길 때 그 젖비린내와 살냄새. 그래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딱 30분입니다. 그 천국은 딱 30분 유효합니다. 이 방 저 방 뛰어다니고 소파에서 점프를 하고 내 등 위에 올라타서 이랴이랴를 해대는데 마치 축구공의 뒤통수를 정통으로 얻어맞은 듯 정신줄이 혼미해집니다. 하지 마라, 다친다라고 소리쳐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효도 관광 보내준 데서 마지못해 따라 나선 적이 있습니다. 좋은 경치, 맛있는 음식 다 좋지요. 하지만 내 다리는 후들거리고 낯선 잠자리는 불편하고 그저 내 집 안방 아랫목이 그리워 혼났습니다. 여행지에서도 내 눈은 휴대폰만 봅니다. 이쁜 손주 녀석 안 올 때는 눈 빠지게 보고 싶어서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참 이상하지요? 안 오면 보고 싶고 오면 힘들어서 빨리 갔으면 좋겠고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가운 게 손주라더니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식놈이 쥐어준 용돈 몇 푼. 그거 내 주머니에 머무는 시간은 찰나입니다. 손주 녀석 눈에 밟히는 신발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나면 금방 빈털터리입니다. 아빠, 뭐하러 이런 걸 사줬어? 며느리는 타박하지만 나는 압니다. 내 사랑을 표현할 방법이 이제는 이 지갑 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요. 그렇게 다 퍼주고 빈 지갑을 보며 씁쓸히 웃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호구 할아버지인가 봅니다. 얼마 전 친구 김씨의 전화번호가 결번이라고 뜨더군요. 알고 보니 요양원에 들어갔답니다.
요즘 우리 노인들 사이에서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바로 요양원입니다. 술자리에서 누군가 야, 나 나중에 벽에 똥칠하면 요양원 가야지라고 농담처럼 말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습니다. 그건 농담이 아니라 우리 앞에 닥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견디다 버티다 더 이상 내 몸을 내가 가눌 수 없을 때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어 눈물을 머금고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곳, 혹은 자식들의 곤란한 눈빛을 잃고 떠밀리듯 들어가는 곳.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곳은 참 기묘한 감옥입니다. 세상에 내 돈 내고 비싼 값을 치르고 들어가는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한 번 들어가면 석방도 안 해주고 탈옥도 할 수 없는 곳. 무기징역을 사는 죄수도 모범수가 되면 감형이라도 받는데 이곳은 모범수가 될수록 건강할수록 더 오래 갇혀 있어야 합니다. 오직 숨이 끊어져야만 죽어서야 비로소 출소가 허락되는 곳.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천장을 보며 곰곰이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기에 이런 말년을 걱정해야 하나? 가족들 굶기지 않으려 아등바등 산 죄? 내 몸 돌보지 않고 미친 듯이 일만 한 죄? 자식? 사랑이 지나쳐 내 노후 자금까지 털어 공부시킨 죄. 만약 이것들이 죄라면 나는 정말 흉악범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죄만 지으며 살았으니 별 수가 없나 봅니다. 인생에도 공소시효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판사님, 제가 열심히 산 죄, 자식 사랑한 죄, 그 공소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저 요양원 감옥은 안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벽을 보고 누워있으면 궁금합니다. 거기 가면 오늘처럼 비 오는 날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찾아오지 않는 자식들을 원망할까? 아니면 그리워할까? 아, 그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젊어서는 돈이 없어 못 쓰고, 늙어서는 힘이 없어 못 쓰고, 다 주고 다 달아 없어지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그 허무한 도돌이표가 우리네 삶의 정체인가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고 거울 속에 나요. 너무 슬퍼하지는 맙시다. 너무 억울해하지도 맙시다. 오늘 거울 속에서 본 그 쭈글쭈글한 노인은 그냥 늙고 초라해진 노인네가 아닙니다. 그 깊게 패인 주름 골짜기 하나하나는 가난이라는 태풍을 맨몸으로 막아낸 훈장입니다. 저 굽은 등은 내 가족을 업어 키우느라 휘어진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내 무릎 속에서 밤마다 우는 저 쥐새끼는 내가 치열하게 달렸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내 삶의 증명서입니다. 비싼 감옥에 가면 어떻고 낡은 방구석이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내 몫의 삶을 누구보다 뜨겁게 성실하게 살아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은 내 인생, 나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은 저려오는 다리를 주무르며 나에게 말해주렵니다. 고생했다. 참말로 고생했다. 그 모진 세월 버텨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지금까지 죄인 줄 알고 살았던 나의 헌신이 사실은 가장 빛나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죄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우주를 지켜낸 영웅입니다. 아, 노을이 참 곱습니다. 내 인생의 저녁도 저리 고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는 해라면 가장 붉고 아름답게 타오르다 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생인가 봅니다. 그래도 사랑했다. 내 삶아,